부산 구조대 현장에 가봐라. 내리는 코드 전원 완료. 불행은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찾아온다. 사고 현장 이동. ETA 30분. 사람이 아니길 바랬다. 목격자분이 자기가 배를 어선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변사체 같은 것을 발견했대가지고 오만에서 부패가 시작하면은 가스가 차기 때문에 떠오르거든요. 자세한 거는 가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저쪽에 있습니다. 자연. 도착. 변사체 확인. 바다 위의 변사체.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구조대원 2명 입수하겠습니다. 구조대원 2명 입수해라. 입수.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인양 중에 있습니다. 사체 상황이 어떻습니까? 검은색 복장에 부패가 심해 백고라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과 발목이 지금 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 둘, 셋. 사체가 훼손되어 있다. 사체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인양 바랍니다. 네, 이게 구성기 동전 저희 한번 저희가 구현으로 대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사일까? 아니면 자살일까? 타살일까? 우연한 죽음은 없다. 상태가 지금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팔 다리가 전혀 없는 상태고 부패가 심해서 부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명미상. 그는 누구일까? 죽음의 이유를 밝히는 곳 국과수. 정확한 사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예상도 섣불리해선 안 된다. 부검 전 담당 경찰과의 면담은 필수다. 제일 중요한 건 이분 신원을 확인하는 중이에요. 네. 지금 추정되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희 여기 근교의 포항에서 네. 얼마 전에 실종된 사람이거든요. 6월 26일. 포항에서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또 DNA를 맡긴 상태였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DNA 대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변사자의 정보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선생님 키 한번 재주십시오. 근데 이게 다리 없었어요. 실 너무 헬컴해가지고. 아, 블랑크톤 하겠습니다. 이번 부검의 핵심은 변사자의 신원을 찾는 일이다. 그를 위해선 법치의학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네, 170이고요. 88년생입니다. 88년생. 네. 88년생이면 벌써 30 몇 살이잖아요. 88년생이면 제가 한 30 중반이죠. 네. 얘기를 듣고 김의주 법의관은 실종자의 나이에 의구심이 들었다. 사랑이가 다 성장을 안 했거든. 나이가요. 저는 사랑이가 열려 있어가지고요. 네. 사랑이가 20대 초반이면 다치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는 정말 선원이었을까? 부검 이후 변사자의 치아 정보를 담은 사진이 올라왔다. 부검 당시에도 의구심이 들었던 변사자의 나이. 이제 치아 분석을 통해 나이를 추정해내야 한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이가 그게 뿌리 끝이에요. 다 안 자라 있어요. 뿌리가 다 안 자랐잖아요. 다 자라면 여기 이렇게 닫히거든요. 사랑니의 뿌리가 다 자라지 않는 것으로 보아 30대 중반에 실종된 선원보다는 나이가 어릴 것 같다는 말이다. 법치의학적 연령 추정에는 치과형 방사선 사진을 사용해 치아 길이와 치수강의 크기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치수강이란 신경이 들어있는 치아의 공간을 말한다. 치아가 연령 감정에 요긴하게 쓰이는 이유는 치아의 모양이나 배열, 그리고 교합 상태가 사람마다 다르며 치아 발육 시기의 개인차가 적기 때문에 비교적 연령 추정의 오차를 최소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음양상아지를 제일 많이 보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주 조금 있어서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교합에 의해 마모되는 것이 교모인데요.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안에 산화질이라는 부분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인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나이가 들면 치아가 다르면서 이 부분이 드러나는데 이 시신 같은 경우에는 산화질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교모가 돼 있는 치아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고요. 교모도로 연령 추정을 했을 때는 19.8세가 나왔는데 사랑의 발육 정도를 했을 때는 17세에서 19세 정도가 나왔고 국과수의 부검 감정서가 도착했다. 키는 한 170 정도. 보건 결과는 일단 중요한 사인은 고도부패로 인해 가지고 불명이다. 불면 나네. 네, 불명이었습니다. 변사자의 나이를 주목해야 한다. 셋째 어금니 발육 상태로 봤을 때 나이는 17세에서 19세로 추정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어린데? 예, 좀 학생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난감했습니다, 솔직히. 예. 처음에 저희가 부검하기 전까지만 해도 선언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치아 감정 결과 17세에서 19세라 하니까 조금 난감했죠. 실종되었던 선원은 후보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제 새롭게 얻은 정보를 통해 연령대 범위를 정하고 신고된 실종자들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가출이 됐고 당시에 발생 개요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15세에서 한 30세 정도로 추려가지고 실종신고 접수된 관서에 전화를 해서 현재까지 발견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는 누구일까? 왜 싸늘한 주검으로 바다를 떠돌아 다녀야만 했는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매듭처럼 꼬여있다. 일단은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서 다시 사인을 밝히기는 좀 어려워지고요. 최소한 이제 신원 확인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제 그때부터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안면 보고까지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오메디컬 아티스트고요. 바이오메디컬 아트 분야에서 얼굴 복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굴 복원이란 변사자의 머리뼈를 이용해 살아있었을 당시의 얼굴 모습을 예측하여 재구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얼굴 복원을 위해서는 이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국과수에선 수년간 한국인의 머리뼈와 얼굴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해왔다. 그렇게 데이터가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이제 한국인의 얼굴 특성 이 부분은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저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머리뼈를 토대로 얼굴 생김새를 재현할 수 있는 얼굴 복원은 변사자의 신원 확인에 있어 최후에 사용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많은 경우는 뭐 지문이라든지 유전자라든지 또는 치아를 통해서 신원 확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사실은 다수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으로 기존에 있는 방법으로 신원 확인을 시도했는데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피치 못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머리뼈를 가지고 얼굴 복원을 해서 신원 확인 수사에 최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이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3차원 스캔된 CT 데이터들을 재구성을 해서 그 분석의 대상이 되는 머리뼈의 눈, 코, 입은 어떤 위치와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을까라는 그런 예측 결과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CT 촬영을 통해 머리뼈의 3차원 데이터가 얻어지면 한국인의 평균적인 얼굴 형태와 피부 두께 등을 적용시켜 변사자의 얼굴 생김새를 복원해낸다. 저희가 하는 얼굴 복원이
그 사람을 알았던 분이 얼굴 복원된 예측된 얼굴을 봤었을 때 충분히 알아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의 얼굴을 만나야 할 때가 왔다. 유준열 선생님. 예. 지금 우리 울산 해양 사건, 네. 지금 얼굴 거의 나왔네요, 지금. 네. 네. 얼굴 복원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머리뼈를 분석하고 얼굴 주요 근육을 해부학적인 위치에 따라 복원한 다음 눈과 귀, 코, 입 등의 얼굴 주요 형태소의 모양과 크기를 예측한다. 그리고 얼굴 피부 두께를 나타내는 단계에선 객관적인 데이터와 복원과의 경험이 적용된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마침내 윤곽이 드러났다. 그 안면 복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러스트레이션 한 결과들도 이제 나왔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지금 치과적으로 17세에서 19세라는 거가 추정을 했는데 헤어스타일은 또래의 남자들이 갖는 헤어스타일을 가정을 해봤습니다. 여기 한번 안경을 한번 씌워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러스트레이션을 짧은 헤어스타일, 긴 헤어스타일, 중간 정도의 이마 헤어스타일, 안경 쓴 버전 이렇게 4가지의 일러스트레이션 버전으로 해서 회보를 했고 또 수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복원한 얼굴 사진으로 수배 전단지를 다시 만들었다. 그래도 탐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안면 복원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배 전단지도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 보낼 수 있었고 변사자하고가 동일 일인지 탐문 수사를 진행해서 확인해 나갈 겁니다. 최대한 많이 만나고 비교해야 복원된 사진의 주인공을 찾을 수 있다. 혹시 안경 쓴 모습이 있고 요 스포츠 머리가 있거든요. 본 적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요? 네. 안면 복원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서. 백골인데 한번 줘보세요. 한번 봐볼게요. 얼굴이 익숙하지? 안면은 좀 많이 있네. 그리 그지?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위주로 해서 잡으니까 한 300명 정도로 나왔었고요. 300명은 사실상 저희가 다 확인하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 복원된 사진은 받았지만 그걸 어디에서 보여주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진다. 좀 더 지역을 좁힐 방법이 필요하다. 어디서 입수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특정을 못하니까 저희가 부산까지 이렇게 포괄해서 탐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울산 해경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얼굴 복원 사진과 비슷한 얼굴의 실종자를 찾은 것. 비슷한데? 좀 많이 비슷해요.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이 사람은 개인성이 많이 높은데. 되게 얇았네요. 얼굴 길이도 그래. 윤곽하고 눈매하고가 매우 흡사하네. 그렇죠. 매우 흡사하고. 그동안의 노력에 보람이 있었다. 보니까 뭐 채무가 좀 있어가지고. 채무가. 네, 채무. 형 DNA 채취되는 거잖아. 그렇죠. 쉽게 가죠. 형한테 일단은 경찰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라. 가장 비슷한 얼굴과 실종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혹시 이 사람이 아닐까? 이제 실종자 가족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되시나요? 네. 선생님, 울산 해양경찰 형사계 김훈재 경사라고 하는데요.
신원 미상 변사체가 한 구가 발견이 됐거든요. 몇 월이요? 4월 17일에 저희 발견되셨어요. 4월 17일. 근데 저희가 요 분을 부검을 하고 안면 복원을 하고 하니까 안면이랑 좀 유사해요, 사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변사체에 대한 DNA는 저희가 확보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DNA 이렇게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채취를 해서 한번 매칭 한번 시켜봐도 될까요? 다시 전화드릴게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너무 조금 이상하네. 좀. 그래서 약간 의아했죠, 사실. 거부 의사를 비추셨는데 저희가 또 허락도 동의도 안 구하고 가서 그렇게 강요를 할 수 없는 부분. 이제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길을 잃었다. 그냥 뭐 DNA 채취 안 했는데도 뭐 확인해 볼 거는 우리가 다 확인해 봐야 돼.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확인해 보자. 네네.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씨 되시나요? 예. 아, 저 울산 해양경찰서 형사계 김은재 경사라고 하는데요. 예. 그 백골 변사체가 한 구 떴어요. 예. 씨랑 저희가 발견한 변사체랑 동일한 친자 관계가 좀 형성이 된다. 국가수로부터 이렇게 저희가 연락을 받았어요. 선생님, 저희 요 감정서 왔는데 저희 성명불상 변사체 요 일치하는 사람 나왔다거든요. 한번 보시죠. 보자. 드디어 이게 네, 일치한 저희 나이는 같네. 예, 나이도 같이 나왔고요. 여기 안면 보고 나오고. 사진도 보니까 뒤에 비슷한 것 같아요. 와, 눈썹하고 눈하고 코도 비슷하고. 코하고 닮았네. 네. 전화해가지고 예. 실종 경위하고 파악해봐라.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쪽에 거주하시는 실종자 분이셨고 울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신 거가 저희한테 이렇게 가족분들한테 돌려 보내달라고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요 두 분 앉으시면 돼요. 예. 진원을 특정하려면 지문이라든지 이런 걸 채취해야 되는데 손발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얼굴도 표피나 이런 게 다 없는 상태였고, 이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DNA밖에 없어가지고 부검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발견됐을 때 사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 보셔도 돼요. 보시겠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발견됐을 때 현장 사진이고요. 지금까지 안 나와서 혹시 살아있을까 그 기세를 좀 걸었는데 성명불상 변사체라는 그 타이틀을 떼고 이제 변사자
누구 그게 최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미안해. 제일 먼저는 현장에 대한 구성과 가라 지점을 찾아야